방광염 증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뇨 시 통증이 있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절박요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방광염 증상을 얘기할 수 있겠고, 방광염 검사는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하고 소변 배양 검사를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소변 검사로도 통해서 이렇게 농뇨, 소변 내 염증이 있으면 방광염을 어느 정도 진단을 하고 치료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국내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소변 배양 검사를 같이 시행해서 어떤 균이 자라는지, 또 그 균이 어떤 항생제를 잘 듣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사용하는 항생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이제 감수성 검사를 다 진행을 하죠. 근데 소변 배양 검사는 일반적으로 결과가 한 6일 정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불편감이 일단 있기 때문에 약을 드리게는 되는데요. 방광염의 경우 대장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한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예상했던 게 맞았으면은 거기서 이제 증상이 더 이상 없으면 치료가 중단되고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상했던 균이 다른 거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드린 항생제 내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 다른 항생제 감수성이 있다면은 감수성 있는 약제를 바꿔서 추가적으로 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급성 방광염, 일회성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 특별히 더 진행은 안 하고요. 만약에 이제 재발성으로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혹시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질 쪽에 특별히 위축성 질염이나 그런 게 없는지 같이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간혹가다 이제 배뇨 기능,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가 남는 경우에 잦은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잔뇨 검사도 하게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기형적인 문제가 있는지 CT나 그런 거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관계 이후에 배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배뇨 횟수, 개인 위생, 좌욕, 탐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방광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 결과로는 그렇게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그 살정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차단식 피임기구 같은 경우는 그 재발성 방광에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정상 균종을 잘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요. 그래갖고 예방법으로 봤을 때는 질내 유산균을 넣는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뒷물을 할 때 샤워기로 수압을 세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방광염 같은 게 잘 걸리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데도 어떤 분들은 그걸 쓰시면 방광염이 잘 오셔갖고 오히려 비데를 안 쓰고 나서 방광염이 좀 덜 걸리신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수압 쪽 문제인 것 같아요. 거꾸로 올라오는 수압 때문에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세정을 한다면 그냥 물 받아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광염 같은 경우에 비뇨기과에서는 대부분 이제 소변 배양 검사를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그 원인과 치료를 알 수 있고요. 산부인과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비뇨기과 가서 검사하시고 치료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비뇨기과 오시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내진이나 그런 거를 할까봐 방광염 때 비뇨기과 안 오신 경우가 있는데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내진을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비뇨기과에서 그 방광염 증상으로 인해서 내진을 하는 경우는 재발성으로 너무 여러 번 걸리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내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리와 방광염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생리 중에 국내 문헌에서는 특별히 찾을 수는 없었고, 외국 문헌에서는 이제 생리 중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이제 그런 탐폰이나 생리대 같은 거를 적절한 시기에 잘 교체하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분들 생리 중에 오히려 임피임 목적으로 인해서 뭐 성관계를 오히려 하는 경우에 더 안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생리하고 방광염하고 큰 상관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염 때문에 약국에 가면 일반적으로 타갖고 오는 약 몇 가지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약 대부분 뭐 항생제가 없고 한약재 성분하고 뭐 진통소염제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증상만 좀 경감시켜 주는 거죠. 방광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균을 죽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생제 외에는 특별히 치료 방법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국에서 바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약으로는 근본적인 치료는 할 수 없고, 증상에 좀 호전이나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를 적절히 복용하고 충분히 잘 약을 드셔야지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광염 치료 시에 항생제를 저희가 뭐 한 일반적으로 5일에서 뭐 약에 따라 일주일 정도 처방을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복용하시면 증상이 좋아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바로 좋아졌다고 약을 중단해 버리면은 이제 해당 균이 완전히 다 사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다시 또 재발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였던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약을 다음 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주사제밖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처방해 드린 약은 모두 다 복용하고 뭐 다시 한번 검사해서 균형 한정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크랜베리 주스가 뭐 방광염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이제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티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방광염 벽에 붙어있는 박테리아, 세균을 잘 분리해서 이게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크랜베리 주스를 먹는 군도 있었고, 크랜베리 추출물을 복용하는 군도 있었고,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은 군도 있었는데, 가짜 약에 비해서 이제 크랜베리 주스하고 크랜베리 추출물을 먹은 군은 확실히 방광염 재발이 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크랜베리 주스를 정기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